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올해 1에서 10월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24.1%로 나타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졌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입주율이 전월 대비 6.3% 하락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세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미입주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1주택 처분 조건부로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면 초과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 매입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2년 1,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4만 9,9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 8,638건으로 전체의 24.1%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은 27.1%에 달하면서 영끌 열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3.0%나 줄어들었습니다.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 10월 대전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28.5%였지만 올해 1, 10월에는 23.6%로 전년 대비 4.8%나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에서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 10월 경기도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31.7%였지만 올해에는 27.5%로 전년 대비 4.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2.1%에서 28.0%로 4.1% 줄어들었고 인천은 27.0%에서 25.5%로 1.5% 감소했습니다. 황한솔 경제말렘 리서치연구원은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대출 이자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다 집값 하락세까지 이어져 젊은 층들의 주택 매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성동구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 10월 성동구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43.9%였지만 올해에는 26.8%로 전년 대비 17.1%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입주율이 전월 대비 6.3% 하락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세의 거래가 감소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미입주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월 전국 입주율은 66.2%로 전월 대비 6.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0.4%에서 76.6%로 3.8%포인트, 5대 광역시는 71.5%에서 67.0%로 4.5%포인트, 기타 지역은 70.2%에서 61.6%로 8.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5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거래 위축으로 미입주 원인으로 이 문항을 뽑은 비중은 전월 37.5% 대비 1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주산년은 규제지역 축소,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 조달은 다소 용이해졌지만 고금리로 인한 대출 비용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입주 원인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한 문항은 세입자 미확보 24.0%, 잔금대출 미확보 22.0%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51.9로 전월 대비 5.6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은 1.5포인트, 광역시는 9.3포인트, 기타 지역은 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 지역의 전면 해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입주 전망 지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주택 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실적 전망을 조사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을, 이하면 부정적인 전망을 응답한 업체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경기, 인천, 세종에서는 입주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안 된 서울은 5.8포인트 악화할 것이라고 집계되면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산년은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세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어 이것이 서민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고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분양과 계약 해지, 준공 후 미입주에 따른 건설업체와 이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서울 규제 지역 개편 등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라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집이 안 팔리면서 아파트 미입주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주택 처분이 안 되어서라고 합니다. 헌집 팔고 새집 가기는 재테크의 정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주택 처분 조건 청약에 관심도 많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추첨제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기회가 있는 대신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1주택 처분 조건부로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면 초과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3년 전 경기도 한 아파트의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김 씨는
잔금을 냈는데도 내 집에 못 들어갑니다. 등기도 못 치고 세입자도 못 놓고요. 정말 차라리 당첨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청약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망할 줄 몰랐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입주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집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청약에는 1주택 처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권한을 주는데 특정 물량은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추첨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2018년 정부는 이 물량에서 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도록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이 안 팔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됐는데 기간 안에 집을 못 팔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고 1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개정령안은 2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들은 한시름 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을 처분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분 기간만 24개월로 늘어났을 뿐 처분을 해야 입주 가능한 조건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2년 내 집을 못 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입주자 자격, 공급 순위 등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가 고의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회피하는 경우는 주택법령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넓어집니다.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도 추첨제가 일정 부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들이 청약을 할 때는 처분 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정말 무조건 어떻게든 집을 기한 내 팔겠다고 각오하고 넣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3년 전 청약에 당첨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이 팔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줄은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끌러들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없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투자 및 투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도와준다는 게 문제죠. 금리 낮을 때 갭 투자 쉬웠지만 금리 오르니 감당 못하지. 그러게 집 없는 사람들 당첨되게 좀 두지 그러셨어요. 싸게 내놓으면 팔린다. 시장 심리를 거스르고 계속 예전에 높았던 거래 가격을 내놓으니 안 팔리지. 더 오를 줄 알고 욕심내고 버티다가 가격 하락되니 본전 생각에 손해보서라도 싼 가격에 못 파는 거지 자업자득이다. 왜 안 팔릴까? 비싸게 내놓으니 안 팔리지.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지. 집을 사게 팔아. 그럼 당연히 적은 수요라도 붙겠지. 급락장에 제값 다 받고 팔려고 하니 팔리겠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니 그러지 안 되면 한 마리는 포기하지. 욕심이 많으면 두 마리 모두 놓치는 법. 싸게 팔면 팔려. 욕심 부리니까 그러지. 시세에 맞게 최저가로 팔어 그럼 팔린다. 못 팔겠으면 청약 날리는 거고. 그게 조건부 아니냐. 두 마리 다 못 잡는다. 초급 급급매하려는 사람들의 종특. 그래도 매수했던 가격 밑으로는 팔 수 없잖아요. 본격적 하락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원리금 상환액이 올랐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와 영끌족들이 많죠. 그러나 금리 상승 후 이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우려면 몇 개월은 버티고 난 후일 것이고 경기 침체의 영향이 나타나려면 아직 몇 달 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몇 년간은 정말 헬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년부터 몇 년간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고 그 후에도 상승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전세 대출 없애고 갭 투기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 1인당 보유 가능한 주택 수를 제한하고 외국인들이 부동산 못 사게 막아야 한다. 특히 중국인들 투기 못하게 막아야 한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죠. 오를 땐 좋지만 내릴 땐 악몽투기란 게 그런 거지요. 자기 돈 가지고 그냥 살려고 사신 한 채 가지신 분들은 오르면 좋고 내려도 그냥 사는 거니 부담 없습니다. 안 팔려도 가격 안 내리는 거 보니 살만한 거지. 걱정해줄 필요 없음. 고분양가 새 아파트 이젠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아파트 전승 시대는 저무는 것 같아요. 애 낳는 건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올라도 내려도 본인이 덕보는 거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사는 가고 싶고 집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람의 욕심이란 기존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으시든지 새 아파트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내시면 되겠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까지 기다리는 중. 투자에 실패한 거면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한 거지. 급급매로 팔면 팔림. 이전 고점 가격 생각에 미련이 남아 못 파는 것. 고금리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고 집값 폭락세에 살 사람이 없지 지금 사면 손해고 이자 부담만 크니깐. 20대로서 현재 집 살 생각 못합니다. 공사 직원이 되고 돈을 좀 모았지만 어림없어요. 몇 년 만에 좀 더 떨어지면 살 생각이 있으니 전체적인 시세 하락이 몇 년간 이어지면 좋겠네요. 급매에서 빨리 파는 게 이득 같네요. 급매가 쏟아질 텐데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죠. 저야 이사 없이 쭉 살 거라 상관없지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은 큰 문제네요. 미국은 0.5인상 내년은 상승폭은 줄여도 내리지는 않을 텐데 금리고 공은 지속될 건데 영끌이들 어떡하나키. 가격을 낮춰서 기존 집을 파시던가 계약 해지를 하시던가 해야지. 고점에 사줄 호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지.
집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안 파는 거임. 터무니없는 가격에 내놓고 안 팔린다고 헛소리하는 거임.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